네, 오해쟁점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9월이 끝나가는 시장입니다. 마무리 잘 해봐야겠습니다. 두 분 모실게요.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10월을 준비해야 된다니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2025년의 마무리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해서 저희 오늘 또 잘 마무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9월의 마무리요.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섹터 오늘 또한 많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외치기에는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연휴 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자를 외치기보다는 전략을 재정비하면서 조금씩 저희 시선을 보태볼게요. 조선부터 시작해서 K뷰티 준비했고요. 조선부터 첫 번째 쟁점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의견 듣겠고요.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고 계시네요. 자, 쉬었습니다. 많이 쉬었고. 근데 지금 오늘 다시 올라가는 걸 보아하니 이제 다시 다음은 내 차례야 라는 것을 오늘 또 티저 영상처럼 보여주는 건가 싶습니다. 역시나 주도주가 쉴 때는 기간 조정이 참 예쁜 거였네요. 네. 기간 조정 참 예쁜데 그게 길어지면은 좀 사람을 힘들게 하죠.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시장 특징이 그 기간 조정이 좀 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적어도 오늘 조선주의 강세는 일단 순환매 성격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9월 달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기 전에 어떤 섹터가 강세였죠? 조선이었잖아요. 8월 달 조선이 강세를 보이다가 9월 달 들어와가지고 반도체 쪽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조선주가 쉬어갔거든요. 그럼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반도체가 쉬어가게 되면 또 누가 갈 건가? 하면 당연히 이제 조선주가 일단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일단 먼저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선이 주도 섹터가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추석 연휴 이후로 일단 느긋하게 미루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중동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자지구 관련돼가지고 뭐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안심은 못할 것 같아요. 네타냐후가 이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다가 또 번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에너지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루트를 좀 미국이 바꾸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추석 이후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선주가 다시 귀환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예상이지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석 이후에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모멘텀이 되게 많죠. 기본적으로 실적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도 8월 달에 이게 본전 수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흑자 수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거 누누이 얘기했던 돈 되는 수주, 질 좋은 수주 이런 것들이 2022년 말 2023년도에 수주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게 올해 하반기 내년에 반영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비싼 수주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츰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적은 기본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모멘텀, 신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그 해군의 MRO 이런 것들도 좀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좀 가시화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기업 샘프라가 그 포트하우스 2단계라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이제 최종 투자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출이 만약에 재개된다라면은 또 아시겠지만은 LNG 운반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기본이 되는 17만 세제곱미터급 요 급에 대한 어떤 20척 정도 수주가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조선 강세는 새로운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주가 주도주가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추석 이후로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고까지는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논의선상에서 논의해보자의 의견이세요? 그리는 시나리오가 있으세요? 일단은 오늘 그리고 추석 연휴 이틀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서 추석 끝나고 난 그 다음 날까지 만약에 이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전고점 돌파 여부 볼 거 없이 순환매성으로 이제 주도 섹터가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좀 봐지고 그리고 또 이제 주말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또 중동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동 얘기를 계속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방산 관련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상반기에 조선이
미국 해군, 미 해군 MRO 부각된 거 결국 방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디자인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심스럽지만 조선하고 방산이 물론 이미 방산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온 종목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금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선하고 방산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지나갔던 조선 방산이 돌아오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선 방산 좀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건데 연휴 사이에 뉴스를 굉장히 잘 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시선이 조선주로 꽂히게 된다면 추가 연속의 흐름은 기대할 수 있으니 추석 이후를 한번 살펴보자로 정리가 되는군요. 실적에 있어서 배반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LNG 모멘텀은 꾸준히 살아있는 재료다라는 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긍정으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이쪽도 고민되죠. 연휴 이후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법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긍정입니다. 반도체 다뤄볼 거고요. 그 7년 만에 돌아온 디램 슈퍼사이클이다. 없어서 못 판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3분기 말 기준 디램 제조사의 평균 재고가 3.3주치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과거 슈퍼사이클 때 평균 3, 4주였던 것을 감안해도 너무 낮다. 이렇게 되면은 있는 재고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고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가격은 더 늘어날 수도 없다. 그러면 실적에 반영될 거고 추석 이후에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 것은 삼성전자고 그럼 연휴 이후까지 이 추세는 쭉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김대부 사장님? 일단 시장의 흐름들이 일단 반도체 위주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좀 상당히 유지할 가능성들은 더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반도체 이제 디램 제조업체 평균 재고가 3.3주라고 하는 그 기사의 하단부를 좀 보다 보면은 역대 최저치란 단어도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디램 재고가 2주. 정도 수준이고요. 물량이 좀 더 많은 생산에 많은 이제 삼성전자 6주 정도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재고가 이만큼 적다라는 이야기들은 그만큼 수요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반도체 가격이 이제 DRAM, DDR4 이제 8기가 기준으로 일단 제가 조금만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요 가격이 칩당 이제 한 $1 초반, $1, 1.35달러 정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5월 달에 2.1달러 수준까지 올라왔고 7월엔 3.9달러 그리고 8월에는 5.7달러 수준까지 일단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디램 가격 추이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일단 좀 관찰이 되고 있죠. 결국 이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수요가 워낙에 이제 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 공급들이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흐름들이 좀 구조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AI가 급성장을 하면서 결국 HBM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 HBM도 결국은 디램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디램 생산 라인들을 HBM으로 일단 전환을 하게 된 거고 그렇다면 범용 디램이 결국 공급 부족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낸드 쪽이 조금 잠잠하다라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마이크론, 삼성전자, 샌디스크들까지의 이제 그 낸드 제조사들까지도 낸드 가격 인상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AI만 HBM만 일단 신경 쓰고 있는데 이 GPU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건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낸드 같은 경우에 SSD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요것들은 책장에서 책을 이제 공부할 수 있게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책장에 대한 공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HDD보다 SSD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학습을 할 수 있게 이 책장에서 책을, 그러니까 GPU에게 던져주는 개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은 이것들 역시도 AI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낸드 가격들까지도 일단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들이 되면서 결국 이것들을 다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일단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지금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태냐라고 봤을 때 결국 지금 AI가 계속해서 확장이 돼가고 있고 HBM3에서 HBM4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한 캐파드, 시장에 대한 파이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들이 아직까지는 커지고 있는 중에 이제 그러니까 끝물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파란 불을 킬 때마다 산다라는 전략도 유효할까요? 네, 저는 지금 조정 나올 때마다 일단 좀 매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포트에 네. 없으신 분들이라고 네. 가정을 하면은 적은 비중에서는 네. 지금 조금 따라잡아야 될 필요성들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전략은 네. 큰 비중이 아니라 밀릴 때마다 더 살 수 있는 여력들을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좀 적은 비중에서 일단 발이라도 일단 담궈놔야 된다라고 일단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미 한 차례 차익을 실현하신 분도 있고 더 길게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아예 없다면 현재 구간부터는 조금씩 탑승을 시도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 추세는 연속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두 분 의견 긍정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어서 아까 전에도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왔죠. 그래서 저희 우주항공 방산 이야기 묶어서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벤트가 또 하반기에 있는 우주항공 부정 의견이 또 있고 방산 쪽에서는 긍정 의견이 있네요. 두 분의 의견 다 듣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죠. 네, 강합니다. 지정학적 긴장 뭐 다시 나와요. 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도 있었고,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지금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듯이 누리호 야간에 4차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묶어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세트레가이도 최근에 또 움직임이 있었어가지고요. 근데 의견이 방산 쪽에서만 긍정이네요. 네, 사실 방산 쪽에만 긍정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누리호 발사 이슈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네. 아니라, 사실 조금 이제 방산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누리호 관련된 이슈는 좀 묻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 봤을 때 어느 쪽에 좀 더 시장이 집중하냐,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 우주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오늘 LK 삼양 외에는 딱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종목들이 테마 형성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 좀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뭐 방산 쪽, 우주 항공 쪽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가 이제 우주 방위군 얘기를 꺼내면은 또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누리호 이슈가 조금은 다른 이슈에 비해서 좀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방산 쪽으로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미국과의 또 잠재적인 충돌 대비해서 미사일 생산을 4배 이상 확대하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때 토마호크 배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선하고 방산 패키지를 묶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너무나 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끝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사일 증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 미 육군이 이제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로키드 마틴이라는 기업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레이시온이라는 기업이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사일 쪽 같은 경우 우리나라 쪽이 이제 보게 되면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LN 엑스원 쪽으로 좀 보셔도 되지만, 혹시 이제 미국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로키드 마틴보다는 레이시온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는 방어형이고 토마호크는 공격형이라는 거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을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현대 로템이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단 아시겠지만 무기 공동 구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내년에 한다 그러잖아요.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유럽을 찔러보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영토 침범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유럽 쪽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방어용 무기 구매 가능성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폴란드 쪽에 천무라든지 K9 같은 방어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서 소위 뭐 수주 대박이라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서유럽은 모르겠지만 동료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무기 구매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기 공동 구매 대출 한도 같은 경우도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같이 러시아 쪽에 붙어있는 기업들 쪽으로 많이 배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떤 추가 수주 가능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강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뭐 시간에서 말씀했지만 전차 구매.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폴란드 아래쪽에 있는 이제 루마니아,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슬로바키아라는 기업들이 전차 교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300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폴란드가 1차, 2차 이행기 해가지고 320대를 사갔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맞먹는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쪽으로 수술을 받게 된다라면은 이게 결국 최소 400대, 최소 제가 봤을 때는 500대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거기 또 수술 대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방산 쪽에 강세를 보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쪽의 연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RS가 회담 이후에 끝이 날 것 같은 그런 종종 기대감이 식어버린 게 제가 봤을 땐 방산의 어떤 가장 큰 어떤 투자 심리 회복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럼 진짜 궁금한 건 김동욱 차장님, 지수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지수 신경 써야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인데. 방산에 가면? 네. 한 가지 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지수를 지켜줬던 업종들이 어디가 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은 조방원이었었고요. 그쵸. 그리고 예. 반도체였었고, 조방원 쉬고 있는 동안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쉬고 있는 동안 조방원이었었고, 지금 약간 또 반도체 살짝 쉬는 것 같으니까 원전은 아직까지 좀 잠잠하긴 합니다만 조선방산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이 이 트렌드에서 뭔가 이제 벗어나질 않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다른 섹터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순환매 차원에서 돌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지속성들이 결국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느냐라는 측면들부터 그렇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사야 될 거냐? 연휴를 넘어갈 때 주식 비중을 이제 아예 0%를 만들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비중도 들고 갈 거라면 어디를 살 거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섹터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반도체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에 좀 받쳐주고 있는 조선 방산이 그래도 지수가 조정이 나와도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고 조정 이후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섹터들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러면 방산주도 어쨌든 지수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섹터군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우주항공 쪽의 모멘텀에 있어서도 좀 시선을 주시나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중립 의견이시긴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들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방산, 뭐 원전까지도 하나 끼워주는 원전, 네. 그리고 반도체 여기서 그렇게 벗어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장에 관심이 없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는 일단 없다는 생각들 때문에 제가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섹터 다 중립 의견들을 좀 드리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점, 1년 전에 듣고 있던 섹터와 지금 듣고 있는 섹터가 지금 달라지질 않고 있다는 점들. 그럼 1년 전에도 혹시나 여기 쪽에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섹터들이 지금 와서는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주항공도 그 일환에서 둬야 될다라는 생각들을 일단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방산이랑 많이 엮여 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 우주항공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방산이랑 많이 이제 다리를 걸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것들 보는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 특히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그 훈련기, 미 해군의 훈련기 교체 사업도 일단 좀 걸려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을 이제 좀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하나씩 걸쳐져 있는 보험적인 요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보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움직이는 것은 한정적이고 1년 전과 뭐 지금이랑 조방원 반도체 이 풀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이쪽에서 우선순위를 더 둬야 한다의 의견으로 두 분 의견이 공통되네요. 챙겨봤습니다. 방산주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좀 갖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연휴 전인데 연휴 이후까지 괜찮은 추세를 이어갈 만한 쪽은 어디일까? 저희 시장 전략을 좀 받아보겠는데요. 사실 오늘 긍정을 지금 나타낸 쪽 보니까요. 정태근 이사님, 김동욱 차장님, 조선 반도체 그리고 방산으로 완전히 모여 계세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더 집요하게 들어갑니다. 전략 듣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연휴 전에 일단 현금화를 하시자는 주의예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전제를 좀 깔고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좀 좋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좀 포트를 가져가게 되면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익 실현 관점에서 포트 재정비를 일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연말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였다고 하더라도 조금 주춤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는 조금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추석 연휴 동안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관세가 뭐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결됐다라고 봐지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관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물론 셧다운은 안 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주말을 또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고용지표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 또 경기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게 되면서도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또 금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죄송합니다. 경기 지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게 얘기 나오게 된다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 나오게 되면 또 금리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우호적으로 작용이 될 거고 만약에 예상외로 좋게 나오게 되면은 또 그게 또 반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패키지로 확인하고 나서 나온 분위기가 아마 연휴 끝나고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연휴 앞두고 지금 공격적으로 뭐 매수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 말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포트 재정비 관점에서 현금 확보 좀 하셔가지고 추석 이후를 좀 대비하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조선 방송도 얘기하고 반도체도 얘기했지만 결국 추석 이후에 또 어떤 또 새로운 친구가 주도 섹터가 될지 또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월이 바뀌게 되면서 반기가 바뀌게 되면서 분기가 바뀌게 되면서 주도세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번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 쪽에 가다가 8월달, 9월달 넘어가면서 반도체 안지 로봇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또 10월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장에서 반도체를 못 사서 소외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이 현금을 가지고 그때 가서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 그 주도 섹터를 같이 동참하게 되면은 시장이 소외될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포트 재정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월 10일 날 개장하는 거 보고 네. 그때 그러면 촉을 딱 보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주 뒤에 뵙거든요. 그때 새롭게 뭘 사야 하는지 촉을 연휴 동안 네. 어디에 또 레이더망을 찍고 계셨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추석 때 모시겠네요. 추석 때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김동공 차장님의 답변으로 이어갑니다. 사실 기존의 주도 섹터 내에서 놀아야 한다라고 힌트는 주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단순히 비중 조절의 기간으로도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된다까지도 보시는지요? 저는 비중 조절해야 된다는 게 적극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네. 사실 제 생각 자체에 대한 것들은 보면 연휴 지나고 나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망과 계좌에 대한 운영은 좀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연휴 기간 때 무슨 일이 터졌을 경우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열흘 후에, 그러니까 약한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할 때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여력이 있기 위해서는 현금들을 이제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연휴 동안에 지금 나올 이슈 중 하나 가장 큰 것들이 지금 현재 셧다운이 일단 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셧다운 자체는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적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부채한도 협상들이 조정의 사유로 작용을 했었지만 항상 매년 있었던 거고 그것들은 증시가 하락할 때 이것 때문이라 갖다 붙이기 식으로 나왔던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현재 미국 전망에서 이래서 정부 자체가 셧다운이 되면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될 거야.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혹여나 그것들이 현실화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지표들에 대한 연준 위원들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될 것이며 거기서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나중에 시장 연휴가 끝났을 때 시장들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지금 우리는 계산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안 넣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들을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하고는 있고요. 다만 이것들이 엄청나게 잘 풀렸을 경우에는 또 엄청나게 올라가 있겠죠. 거기 또 소외감들 느끼면서 매매들이 좀 꼬일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주식과 일정 부분의 현금들을 일단 좀 분리를 해서 좀 적절한 비중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가져갈 수 있는 섹터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방산 그리고 이제 조선 쪽 섹터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은 결국 반도체이지 않을까. 그리고 현금들은 일정 부분 다 만들어는 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조선, 방산에 있어서 현금까지 꼈을 때 퍼센테이지 비중 조절을 가둔다면요? 사람의 성향 따라 조금씩 네. 다를 것 같은데요. 내가 이제 조금 손실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고 이제 하면은 대응할 수 있는 여력 정도를 봐야 되긴 한 30에서 40% 정도 현금이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좀 상황에 따른 이제 좀 심리적 데미지를 좀 많이 입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은 저는 이것들은 비율을 한 5, 60%까지 이제 늘려야, 현금 비중을 5, 60%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일단 조금 비중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큰 틀에서 보면 대충 5대 5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성향이 그래도 조금 리스크 테이킹을 좀 원하고 시황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60에서 70까지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식을 한다는 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럼 저희 추가 전략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여기는 수익 실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K&R 시스템이요. 일단은 그 10월달 넘어가서 예. 로봇주 분위기가 지속이 되는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수익이니까 수익 실현 준비는 일단 하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익 실현하겠다. 수익 실현 대기. 대기를 하겠다. 네, 말씀드릴게요. 대기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지난주 종목도 저희가 궁금합니다. IT캠. 네. 이건 아깝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날 어쩌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단타가 돼버렸는데 일단은 그때 짧게 보고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뭐 수익 실현 하셨다라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 저도 수익 실현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혹시 뭐 길게 보실 분들은 지금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21선과 이격 조정이 좀 진행될 것 같은데 그거까지 확인하고 나신 다음에 대응하셔도 무방하고 그 이전에 지금 정도 가액권에서 수익 실현 하셔도 된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쿨하시네요. 수익 실현에 있어서. 자, 이어서 다음 탑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진짜 이게 탑픽 맞아요? 네. 네. 저도 이거 2달 기다렸어요. 기다리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 APR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여기 지금 8월달 들어와가지고 이제 22만 5천 원까지 상승 나고 난 다음에 쭉 기간 조정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10% 상승 나오면서 기간 조정이었던 굴레에서 좀 벗어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매수 한번 해보고 싶은 종목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 쇼크라는 이슈에서 좀 발목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APR 같은 경우는 그런 굴레에서 조금 벗어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APR 같은 경우는 실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2분기 때 200% 성장, 이번 3분기 때 220% 성장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말씀 안 드려도 장이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 쪽의 어떤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단일적 최초로 1,000억대 매출 달성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럽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내년 초 같은 경우에 유럽의 아마존 직접 아마존 향으로 온라인 쪽으로 이제 추가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리포트 참고하기 때문에 지금 증거세 나오는 리포트 참고하시면은 아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연유로 APR을 좀 준비를 했고요. APR 같은 경우 이제 목표가는 일단 30만 원 정도 일단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5천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올과 미래에셋에서도 30만 원까지 불렀는데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서도 30까지 바라보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챙겨봤고요. 자, 이어서 김동국 차장님의 탑픽으로 넘어가서요. 유닛 테스트 챙겨와 주셨습니다. 네, 일단 후공정 장비 네.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HBM3E에는 일단 못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HBM4부터는 가장 일단 현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8월 달에 이제 성능 테스트를 일단 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 테스트가 일단 좀 진행 중인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양산 테스트에 걸리는 기간들이 보통 3개월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러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11월 달쯤에는 결과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럼 그 전부터 기대감들에 의한 주가가 일단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들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양산 테스트까지 통과가 되면은 이제 4분기 발주가 시작이 될 거고 실적은 2026년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흐름들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섹터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듭니다. HBM
HBM이 이제 12단에서 16단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결국 테스트 장비도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럼 물량도 늘어나겠죠. 그럼 가격도 더 고도한 선공정이다 보니까 가격도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P와 Q, 소위 얘기하는 P와 Q가 동시에 받쳐주면서 시기적으로 이제 적합한 시점들이 오고 있다라는 관점들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좀 견조하죠. 오늘 방향을 다시 위로 틀었는데 추가 움직임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탑픽까지 받아봤고요. 연휴 이후에 2주 뒤에 또 우리 두 분 간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장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